자,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나 기관이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상황, 기관은 약간 소강 상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좀 문제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천 계약 넘었네요. 자,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수급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실전 매매의 최고수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국내 이제 모두 다 시장이 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뭐 삼성에서 인수 관련된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도 중소형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보험주들이 좀 세게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장 9월 23일 금요일 주봉 만들어지는 날이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월 말 부분이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흐름이 다소간에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죠. 최대한으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약세, 국내 시장 약세라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해드렸는지는 아시죠? 첫 부분을 좀 짧게 해야지 뒷부분이 세게 나가는데 항상 지수가 빠질 때 우측이 전체적으로 빨갛고 왼쪽이 좀 시퍼스름한 주식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제가 딱 특징으로 뺐는데 빨간 쪽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중소형 철강주하고 뭐 저쪽 삼성 인수 관련주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일단은 지수의 흐름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미국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해드리는 거는 다 중심이론하고 순환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데 지금 미국장이 추세 파동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가는 어떤 이런 흐름 중에 첫 번째 마디가 50에서 70, 두 번째가 50, 대략 한 40% 정도 5, 4, 20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마디로 갈 때 마지막은 42일 정도 움직였어요, 여러분. 원래는 55일 정도로 이걸 끊어서 보는 게 맞는 거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42일이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28일 정도 조정권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가 15일이 하락하고 지금 9일째 하락하는 정도. 이것만 봐도 다음 주가 중요 변곡점이고 대충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방 경이성은 나온다. 하방 경이성은 나오는데 이제 추세 단과 추세 패턴이 중간에 껴있는 이 60일선, 이 60일선이 딱 옆으로 지금 횡보 중에 있죠, 여러분? 주가가 밀려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아래로 처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여기하고 비슷한 이평선의 구조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대형주든 뭐든 이쪽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요건 저의 분석, 능력.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을 칠 때 전저점 언저리에서 살짝 깨는 정도의 흐름을 주고 들었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전저점 언저리가 여기란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들었다 빼게 되면 이쪽 마디하고 같아진다라는 어떤 이걸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좀 뒷부분에 얘기하고 그래서 국내장도 이거하고 연동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내장의 이 추세 패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설명을 하면은 지나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현재 시점의 얘기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중심이론 순환매를 잘 모르면 이게 지나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요건 제가 최대한으로 지금 아껴놓는 건데 어쨌든 국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장하고 큰 추세 파동을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종목 얘기를 못 하는데 자, 큰 추세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가는 이런 파동 그 큰 꺾인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장도 같은 이치로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가는. 근데 미국장은 첫 번째 파가 엄청 크고 강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기간이 두세 배 이상 길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져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수와 지수 관련주가 힘을 못 쓴다.
9월 말, 그러니까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9월 말, 10월 달에 어떤 흐름에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요 정도 나오고, 이 시장 분석과 이것은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할 겁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장도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명분이 있는 거, 제가 맛집 얘기 좀 자주 해주죠. 특별하게 지금은 지수든 어떤 섹터의 주식이든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명분을 파웰이 아사 같다라고 표현을 써주거든요, 제가. 근데 뭐 파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연준하고 어떤 지표가 나오는 흐름이 지금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약화되게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뉴스와 기사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세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건데, 뭐 가온칩스가 삼성이 ARM 인수한다라고 해서 날아갈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넥스트칩 같은 신규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식이 이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추세 패턴으로 저가 여러분들한테 텔레칩스를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저 넥스트칩, 가온칩, MDS테크 뭐 요거 AD 테크놀로지 정도는 저도 이런 낙폭과대 종목을 선호하죠. 바닥에서 이중바닥. 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는 종목이지만 어쨌든 칩 관련주. 그러면은 기존의 칩은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요런 쪽이죠. 저는 저쪽을 얘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저쪽하고 그다음에 금강철강도 제가 매수 추천하지는 않았죠, 여러분들한테. 특징주로 엊그저께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왔다가 다시 10,000원대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하루 쉬고 또 날라가요. 변동성은 되게 크죠. 그렇지만은 요쪽에서 우리가 이 추세 패턴으로 요런 걸 갖고 요 추세 패턴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강 섹터도 저는 니켈 위주로 비철금속 있죠, 여러분. 비철금속 이꼬르 니켈. 그래서 니켈이면 스테인레스 강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원자재 관련주, 뭐 그쪽 기초 소재 관련주로 보시라고 얘기해드렸더니 지금 이쪽이 올라가는 것은 포철과 현대제철 이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은 딱 그거예요. 우리는 정보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추세 패턴으로 알 수 있다. 그 추세 패턴이 양호한 주식의 어떤 특징을 보면서 보다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 종목 장세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와 10월 달, 요건 뒷부분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패턴 분석으로 미리 알려주셔서 나중에 정보가 붙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 철강도 니켈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듣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요. 오후장 투자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0 안착인데 이게 300이라는 지수가 사실 우리 같이 선물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징이지만 여러분들은 2300이니까 종합 선물로 얘기하면 298 내외 298.5 1P가 7포인트 7.7포인트거든요. 반올림에서 8 잡으면 지금 305죠. 그럼 1P가 더 빠지면은 298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옵션 행사가로 얘기하면 297.5인데 그래도 저는 그냥 300으로 놓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300 위, 2300 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결국은 그 2300이라는 지수가 종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나스닥 11,500 전저점 그 밑에 있는 11,068 말고요. 거긴데 심리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종합 300 안착 체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분이라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축구도 하고 저는 또 미스터 진단 또 해야 되죠. 그 축구하는 시간에.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몇 마디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려보면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한 일주일이나 2, 3일 코스로 얘기했던 적도 있고 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한 2주 코스였죠, 여러분.
7월 달에 6월 말 때 종합이 급락할 때도 화면에 이 주식을 놓지 말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칩 하면은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가 이게 제일 좋은데 장이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각이 안 되고 아까 저 좀 가벼운 주식들이 움직이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6월 달에 장이 급락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7월 달에 잘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초순에 좀 빠지다가 한 달 내내 올라갔죠. 근데 장담하기가 어려운 게 역사적으로 10월 달은 증시가 강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왜 파생방송을 7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예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8월 달이 약세장이었을 때 8월 달이 약세장이었을 때는 10월 달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을 겨냥해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좀 마지막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10월 달은 강세장이 없었고 다른 특징으로 얘기하면 또 8월 달이 약세장이거나 상반기가 약세장이면 10월 달에 급락한 경우는 드물고 하는 이런 건 월별 필살기라고 해갖고 제가 파생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가 그냥 1년 내내 하락했거든요. 지금이 2022년도도 2018년과 유사성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세 섹터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약한 그 대형주하고 구찌가 있는 섹터별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저점을 잘 잡으면 최소한 대형주 기준에서는 한 10%, 15%, 그 다음에 정통 섹터 기준에서는 한 20, 30% 정도는 순식간에 움직이거든요. 그쪽을 여러분들이 노릴 거냐. 종목을 보면 지금 세게 해도 되는데 지수나 아니면은 정통 섹터 주식을 보면 좀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삼성전자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하면서 대형주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약세를 주는데 누가 계속 산 거냐면 개인들이 계속 산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은 보다시피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급을 보면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같은 주식이 원래 세게 가야 되는데 새롭게 등장한 넥스트 칩이나 가온 칩스나 그 다음에 아까 보면 AD 테크놀로지 같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참 모르는 주식들이 움직이죠.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남 스틸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쪽 철강 섹터를 되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이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이구산업하고 대창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틈새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10월 달을 겨냥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좀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지금까지 약세장이었다는 거 2022년도는 지금까지 약세장이었고 8월 달이 6, 7, 8월 달로 가면서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10월 달은 급락장이 많았던 것을 상쇄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다 정도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제가 반등타진이라는 말 드렸죠. 중기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중기는 20일 정도 지난주 기준으로 20일 정도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한 10여일 남았죠. 아까 미국 시장 변곡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을 살짝 깨면서 292 수준 정도 얘기해 드렸거든요. 얼마든지 15일 안에 그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고 추세 패턴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왜 올라갈 때 이걸 갖고 설명을 해야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주로 방송을 했으니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장이 하락을 할 때
연속음봉일 때는 원래 왼쪽 오른쪽을 다 들어갑니다. 26, 27.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락할 때 여기가 16, 17 타이밍 변곡에 23, 여기 보면 26, 보통 26에서 30일 사이로 가면 원래 지수가 급락형이 되지 않고 하반경일성을 주는 특징을 보죠, 여러분. 여기서도 대략 30여일, 26, 27, 30여일 이런 식으로 저걸 벗어난 적이 없고 이걸 뭉뚱그려서 크게 하나로 봤을 때 최대치가 60일.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할 때 60일 이평선, 6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 중기의 기본이다라고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또 순식간에 또 실력 발휘 한번 했죠, 여러분. 이 특징을 지금 보는 거죠. 이 특징을.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얘기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이고 이야기식으로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약세장인 경우는 여기 2018년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연말장으로 가면서는 변동성이 생기지만 그 뒤에 급반등이 나왔죠. 요런 흐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는다, 쟁취를 한다, 그러면은 6개월 이상 소외받은 것은 한 방에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빠졌다가 저런 일이 벌어질 거냐. 마디 비율로 보는 거고. 중심이론 마디 비율, 추세 패턴. 뭐 여러 가지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반등 타진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추세 이렇게 그면 만약에 장이 쭉 빠지면 숫자가 이렇게 딱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알면 수익이 나는 거고, 모르면 좀 고생 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연말장 뭐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 덕분에 또 미스터 진단 오늘 한다는 거 다 알겠습니다. 이따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